코로나19로 어린이집은 휴원인데 출근은 해야 하고 참 난감하시죠? 지금 가족 돌봄 휴가를 쓰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생활이 빠듯한 가정은 이용하기 힘들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중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6,000원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감면 금액은 절기에 따라 다른데요. 12월부터 3월 동절기에는 취사 난방용 요금 기준 매월 6,0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난방비 감면을 위한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1년 동안 월 4,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나 철도운임을 면제, 할인받을 수 있고 마트나 식당,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혜택이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도 발급됩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물론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에 걸리는 우리 아이들.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이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안 먹이자니 증상이 악화될까 봐 불안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럴 땐 항생제를 최대한 적게 처방하는 소아과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건 어떨까요?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세균을 증가시켜 치료 효과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에서 검색하고 싶은 지역과 또 평가 수행 항목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설정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을 적게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하지만 어딜 가나 입장료에 주차비에 한숨이 턱 나오시죠? 아이들은 물론 성인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 나들이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 서울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곳에선 750여 마리의 동물이 있는 동물원과 또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등 모든 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심에서 실제 살아있는 나비를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원도 있는데요. 인천 나비공원도 입장료가 없습니다. 1년에 딱 열흘 정도 화려한 장미꽃 군락을 만나볼 수 있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도 추천할 만한데요. 올해 개화 시기는 5월 29일부터 6월 9일이니까 이 기간 놓치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 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은 지난 4월 30일부터 관람료가 무료로 변경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니죠? 특히 비행기에 탔는데 아이 간식을 안 챙겼다거나 아이가 보채기라도 하면 참 난감한데요. 영유아를 위한 무료 기내 서비스를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아직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먹는 아이라면 기내식을 유아의 식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발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편안한 비행을 위해 유아용 요람과 시트, 유소아용 벨트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항공사마다 제공 노선, 이용 기준, 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탑승 대기 시간이 아이의 낮잠 시간과 겹친다면 유아차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유아차를 탑승 게이트에서 손쉽게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별도로 요청하면 작은 놀잇감이나 구급용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데요. 단 영유아를 위한 기내 서비스는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한 영유아를 위해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돌전 아기라면 이 5가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12개월 이전에 아기가 먹었을 때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증세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식중독입니다. 지방과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5개월 이후부터는 살코기 부위를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생선인데요. 아토피가 있다면 돌 이후에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달걀 흰자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어서 돌전에는 노른자만 먹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키위나 복숭아처럼 털이 많은 과일 역시 2돌 이후부터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목욕은 아기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친밀감을 주는 즐거운 놀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와 딸, 또 엄마와 아들의 목욕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성 부모와 아이의 목욕,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부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의식적으로 가리고 또 안 보여주는 것은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것은 필요한데요. 이성 부모의 목욕은 보통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시기인 만 4세에서 5세까지가 적당합니다. 물론 연령과 무관하게 아이가 성의 구별을 느끼며 이성 부모나 형제에게 몸을 보이기 싫어한다면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일, 모든 맞벌이 부모의 꿈인데요. 어린이집 연장 보육제도 도입으로 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체계가 개편되는데요. 보육 시간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 보육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는 별도의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3세에서 5세 유아는 별도의 자격 없이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0세에서 2세 영아의 경우에는 장시간 보육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육료도 오르는 걸까요? 연장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연장 보육 제도가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